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저지하려 교회 장로가 낫을 휘둘렀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낫 소동의 주인공이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지낸 인물이어서 세간의 이목을 더 집중시켰는데요. 한 교회 개혁 활동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 명성교회 장로의 낫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수사기관과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고발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연행해 주세요. 명성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자, 넣으세요. 연행해 주세요. 자, 낫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일단 건너오세요. 2019년 명성교회 앞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한 교인이 낫을 들고 달려듭니다. 결국 이날 현수막은 끊어졌고 시위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낫소동의 주인공은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명성교회 장로였습니다. 김충환 장로는 이날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둘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연합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충환 장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2시간여 동안 낫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1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항소심도 기각됐지만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막 적대적인 모습으로 막 길을 건너와가지고 뭔가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휘둘렀었는데 그게 낫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폭력적인 반응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1인 시위하던 시위자들을 구타했던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었고요. 명성교회 주변에서.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 구형과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사랑제일교회 임직식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를 향한 지덕 목사와 이용규 목사의 발언입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경찰 역시 해당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최고위원이기도 했던 지덕 목사와 이용규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강단에서 한 발언은 덕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정광훈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라고 외쳤던 정광훈 씨의 최측근 이은재 목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의도적 발언이나 일회성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발언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목사들의 노골적인 특정 정당 비방에도 벌금형에 그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특히 정광훈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통합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들은 사실 판결이 문제예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무죄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법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지금 과연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나 네. 아니면 검찰의 기소 같은 것들이 이제 진영에 따라서 좀 편파적인 게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의문은 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맞고요. 기독교, 개신교라는 종교가 또 별도로 이렇게 판결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교회개혁 운동을 펼치며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인해 송사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는 정상규 대표. 누군가에겐 허술해 보이고 누군가에겐 엄중한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교회개혁 활동가들은 묻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